안녕하십니까, 정희태입니다. 유튜버 꽃비연 수사 본격화 무슨 일? 네, 유튜버 꽃비연에 대한 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요. 지금 재판에서 이 꽃비연이 언급이 된 거죠. 네, 왜냐하면은 한 여성분을 그 여성분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, 네, 그 땅을 이제 허경영 그 구성원들, 네, 허경원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피해가 있었다. 이제 이 여성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런데 유튜버 꽃비연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, 네, 이자를 그 여성분, 그 땅 주인에게 이 알선을 했다라는 거죠. 네,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. 네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. 네,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뭐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텔 유인 의혹, 뭐 지금 뭐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네, 그러니까 아주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들이 커지게 되고, 지금 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현장에서도 교묘하게 이자가 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이 꽃비연에 대한, 네, 유튜버 꽃비연이 왜 저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저자를 그 땅 주인 여성분, 네, 그 여성분한테 왜 갖다가 소개했느냐, 네,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네,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유튜버 꽃비연이 뭐 100억, 네, 100억의 포상금, 현상금을 걸면서 이 금고, 네, 금고 방송을 했던 부분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3천억 공증 녹취록이 터졌어요. 3천억 공증 녹취록. 그래서 본인이 3천억, 네, 3천억에 대해서 공증을 받았다, 이렇게 떠들어댄 거죠. 네,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, 이자가. 네, 그래서 녹취록에 보면은 본인이 3천억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, 네, 이렇게 이제 떠들어댄 거죠. 네, 그런데 왜 재판정에서는 그 얘기는 못하고 뭐 저에 대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뭐 내가 무고사주를, 응? 내가 무고사주를 한 것처럼, 네, 아주 제가 없는데 내가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무고사주를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, 이 무고사주건도 지금 강하게 수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자가 아주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지만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. 반성과 사과를 해라,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죠. 네, 반성과 사과라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. 살면서 반성과 사과를 못 배운 게 아닐까.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자녀를 20대 후반까지 키워보고,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. 이 철없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진실로 마주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피하거나 남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거짓말로 피해가려고 하거나, 이게 아니라 정면에서 마주해가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,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픔을 짊어지면서 그 속에서 깨닫는 거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한 자들은 미성숙한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. 미성숙한 노인. 그러니까 미성숙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괴팍한 늙은이,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말자. 우리는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말자. 우리는 늙으면서 항상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,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, 그러니까 죽음에 구차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자연의 세계,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자연의 한 조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순응하는 그런 뭔가 성숙한 자. 그런데 미성숙한 늙은이가 되지 말자. 미성숙한 늙은이,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말자. 이런 얘기들을 항상 했는데요.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자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. 네,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, 지금 법원에서. 그 대충 어디다가 집어넣어놨다고 또 인권이 나왔어요. 해변에서다가 돈을 본색하고 해서 고액받을
네, 그러니까 이제 이자는 이제 허경영 측에서 대충 돈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제 나왔다. 이게 캐비넷에다가 골드바, 그 금괴죠, 금괴. 금괴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힌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떠들어 놓고 제가 얘기했대요, 제가.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저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. 이자가 나한테 뭐 금고에다가 돌덩이를 넣어놨냐, 그 금고는 뭐냐, 막 이런 얘기를 해대길래 나는 사실만 얘기하고 나 안 본 얘기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제보를 왜 하지 나한테? 그리고 내가 기자들이 나한테 막 금고 얘기를 묻길래 나는 모릅니다.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거를 방송한 사람이 유튜브 꽃비연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튜브 꽃비연 씨한테 전화해 보십시오.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꾸 이자가 나를 스피커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. 검찰이 수사해라. 경찰청장이 수사해라. 이런 얘기를 한 거죠, 저는. 네,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캐비넷이 아무리 커도 몇천억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. 네, 캐비넷이 아무리 커도 몇천억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. 이러면서 이제 금괴 얘기를 하는 거예요, 금괴.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떠들어 놓고, 그리고 이 얘기를 떠드는 게요, 이때가 이제 10월 8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, 10월 8일. 나는 이자를 몰랐을 때입니다, 10월 8일. 내가 이자를 처음 만난 게 11월경에 만나거든요. 11월경에 그것도 이자가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한 거죠, 교묘하게.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. 스피커로 이용하고 허경영이하고 내가 이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이제 허경영이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. 골드바에서 집어넣은 것도 있는 거예요. 그거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거는 폭탄이다. 쓸 수도 없다. 그러면 내가 설정을 얘기했어. 3천원 먹어라. 3천원 먹어라. 내가 저쪽에서 공정을 다 받았어. 누구한테 5월 보게? 이 부분은 네, 여기서 보면은 3천억 먹어라. 3천억 먹어라. 그리고 내가 저쪽에 공증을 다 받았다. 네, 누구한테 그러니까 오원복한테 그러죠.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오원복 이분이 이제 땅 주인이거든요. 어떻게 쓰셔도 3천원 먹어라. 3천원 먹어라. 내가 저쪽에서 공정을 다 받았어. 누구한테 5월 보게? 이 부분은 어떻게 쓰셔도 묻지 않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어떻게 쓰셔도 묻지 않겠다. 3천억 공증을 받았다. 그래서 이걸 재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언제 공증을 줬냐? 그러니까 이 땅 주인분이 언제 공증을 떠서 줬냐? 막 얘기를 하니까 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거기 나이가 왜 나오냐고 나이가. 응? 그리고 또 막 정인태 뭐 저자가 뭐 기자회견에 뭐 저 여자를 세웠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아니 기자회견에 이분이 서는 것이 참 좋겠다. 이분이 아주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법무법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 분, 두 분이 있는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허경영이한테 아주 그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.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분 없을까요? 근데 이분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분을 설득을 했어요. 이분이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고.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. 일주일을 기다리고 이자한테도 내가 이 대순절의 영화 관계자한테도 이분이 나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.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죠. 결단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분의 주장은 나를 이용했다. 이자가 나를 이용해가지고 요 3천억 공증 3천억 공증을 받았다. 요 얘기를 떠들어대가지고 지금 6개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. 6개 소송이 걸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. 강력한 손해배상.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뭐 방배동에 산다 껍죽거리고 떠들어대고 뭐 방배동 집이 50억이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판매한 것 같다. 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. 네. 그런데 보니까 뭐 16억 뭐 5천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했는데 요걸 가지고 여자가 또 이제 변호사들이나 사대 가지고 껍죽거리고 돌아다니는데
정말 기가 막힌 거죠. 빨리 반성하고 사과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자가 끝까지,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거를 예를 들어서 꽃비연도 마찬가지예요. 3천원 공증을 떴냐 안 떴냐, 여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본인도 이거 안 했으면 안 했다, 미안하면 미안하다, 죄송하면 죄송하다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계속 막 유튜브에 뭐 계속 그냥 막 공격을 하고, 저에 대해서도 뭐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튜버 꽃비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. 왜 꽃비연인 저자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,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저자를 만난 거예요. 저런 자를 내가 만난 게 참 내 인생에서 어떻게 저런 자를 만날 수 있을까. 그리고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. 와, 어떻게 인생 속에서 저런 자를 만나는가. 허경영이보다 더 아주 그냥 악랄하고 잔인하고 저런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. 어떻게 시각장애인 그리고 간암 환자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해대고, 막 이 쌍X 뭐 이 개X 뭐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무슨 뱀의 언어인지 독사의 언어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어떻게 들어보지 못했어요. 아주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 사람이 막 우울증이 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싹 다 고소장을 넣습니다. 최근에 한 10개 정도 또 고소장이 추가됐어요. 그러니까 이자는 고소 당하는 걸 즐기는 거야. 할 일이 없으니까, 할 일이 술이나 퍼먹고 막 할 일이 없으니까 이 고소 당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자가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경찰서나 나가고 법원이나 나가고, 그게 일인가. 빨리 반성하고 사과하고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예요. 무릎이라도 꿇고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세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주 충격적인 얘기잖아요. 3천억에 대해서 본인이 3천억에 대해서 공증을 받았다. 이 공증 정말 기가 막힌 거죠. 그 유튜버 꽃비연과 이자가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자를 그 땅준이에게 소개했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거 처음 만난 거예요. 그때 꽃비연하고 이자,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, 그리고 옆에 그 대순진리의 교감인지 뭔지 장교감, 고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아주 내 인생도 꼬인 거예요. 내 인생도 그렇고,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. 이거 꽃비연 씨 이거 책임져야 돼. 이거 사실. 내가 실전 얘기를 했거든요. 뭐라고 얘기했느냐.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돌아가는 게,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, 뭐 시장 선거도 되고, 그동안에 뭐 사고, 썰도 많을 것이다. 그리고 이걸 가장 합리적이고 소리 안 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저쪽에다가 뭔가 개런티를 줘야 되겠다. 허정리한테. 그래서 내가 석장 얘기를 했고, 그리고 정권 이름을 받았어요. 공정을 받았고. 그래서 자, 정권 위임 공증을 받았다. 그러니까 앞에서 또 3천억에 대한 공증, 그리고 정권 위임에 대한 공증, 두 개인가? 그럼 자기가 그 공증서를 갖고 나오면 되잖아요. 3천억에 대해서 어디서 공증을 받았냐? 이거 갖고 나오면 되잖아. 근데 재판정에서 얘기를 못 합니다. 얘기를. 지금 뭐 공증받아가고 일을 한게 그게 나예요. 그게 나라고. 그게 나예요. 그게 나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죠. 기가 막힌 거죠. 그래서 대통령을 친구가 허정리한테. 그래서 내가 석장 얘기를 했고, 그리고 정권 이름을 받았어요. 공정을 받았고. 그래서 대통령을 친구가 지금 뭐 공증받아가고 일을 한게 그게 나예요. 그게 나라고. 대순진리의 친구가 뭐 공증받아갖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나예요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죠.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. 그래서 이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, 그러니까 이 3천억 공증, 이 3천억 공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분이 지금 6개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. 6개 형사소송, 민사소송 해가지고 민사소송도 지금 뭐 5천만 원 민사소송에 또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. 기가 막힌 거.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이 꽃비연이가 처음에 이 여성분에게 저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저자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둘이 또 대화해가지고 결국에는 정권 위임장인의 모네 막 이런 걸 떠들어대고, 그리고 뭐 허경영이한테 2천억을 주고 8천억을 가져오면은
그러면은 또 이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꽃비어는 진실을 얘기해야지. 진실을 얘기해서 저자가 저 대순진의 영화 관계자하고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술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술 취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또 술 취한 목소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싹 다 밝혀야 된다.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돼. 반성하고 사과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진실을. 네. 진짜 저 대순진의 영화 관계자 저자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긴 사람이니까 버텼지 웬만한 사람은 못 버팁니다. 못 버텨요. 못 버팁니다. 저자하고 싸워가지고 못 버텨요. 그리고 또 그 땅주인 여성분도 보통 결기가 있는 분이 보통 결기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. 싸우고.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꽃비연 얘기가 나오고 3천원 공증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죠. 그리고 또 이 뭐 총기 얘기, 조폭 얘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총기 조폭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. 막 재판이 지금 저자 6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가 무슨 다 뭐 무혐의 나왔다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. 저자가. 응? 저자가 아무리 말을 현란하게 떠들어대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도 속았으니까 나도 웬만하면 안 속는데 나도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막 이 현란하게 혀를 놀려가지고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진실은 이길 수가 없다. 이 진실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게 없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꽃비연인 지금도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다라는 게 수사 중. 네, 유튜버 꽃비연인 빨리 진실을 얘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본인 때문에 지금 이거 얼마나 큰 문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. 본인 때문에. 응? 나도 이 지금 저자하고 내가 이게 지금 뭐 경찰 검찰 막 재판이 막 계속 열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생활이. 내가 그래서 저자 아주 손해배상을 아주 강력하게 청구할 거다. 저자 아주 그냥 뭐 집 팔았다 그러면서 변호사들 거느리고 껍죽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자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리칠 거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